저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만날 때마다 스마트 스토어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히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분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요즘 네이버에서 큰 키워드 말고 작은 키워드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구멍가게 같은 곳을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되게 조그만 구멍가게고 막 1,000원, 2,000원 팔리다가도 저처럼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슈퍼마켓 정도로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혹은 물건이 안 팔릴 때 꼭 알아야 되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돈이 처음에 얼마나 필요하냐. 여러분, 저는요 2년 전에 강남에 영어학원을 차렸다가 망하면서 파산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큰 돈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제 스스로를 좀 발견했는데요. 저는 막 손익분기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뭐 이만큼 투자하면 몇 개월 지나서 이 시점이 지나면 뭐 돈을 벌 수 있고, 몇 명이 지나면서부터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 구간이 있고,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10,000원 투자했으면 15,000원 버는 거, 아 택배비랑 다 포함해서 10,000원이네? 그럼 15,000원에 팔아야겠다, 이런 심플한 게 좋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투자할 때 한 물건당 30만 원 이상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TV 같은 거, 이렇게 막 TV가 100만 원짜리를 파는데 30만 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제 말 30만 원의 의도는 뭐냐면요, 막 물건을 많이 사면 싸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엔요 10개 정도만 사요. 10개 정도 산 다음에 팔리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에 100개 사요. 네, 팔리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에 1000개 사요. 팔리는지 확인해요.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건에 따라서 그쵸? 한 10만 원도 안 드는 경우, 5만 원도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800만 원 진짜 벌 수 있냐. 이 800만 원은 제 기준으로, 제가 8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어서 800만 원을 한 거고요. 1000만 원, 1억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1000만 원, 1억 이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좀 구멍가게보다 약간 큰 정도인 순수익 800만 원 정도 낼 수 있냐라고 하면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기준만 맞으면요, 지금 오늘 저녁에라도 800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만 맞으면요. 첫 번째, 진입장벽이 높을 것. 저는 그냥 개나 소나 팔 수 있는 물건은 잘 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매국에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거 그거 딱 떼가지고 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매국이나 이런 도매 사이트 같은 데서요, 사장님들이 지네들도 거기에 도매국에 물건을 올리고 똑같은 가격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려요. 예. 그러니까 막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선 이제 더 이상 도매국에서 물건 팔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거, 그냥 툭 하고 툭 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지 떼올 수 있는 물건을 전해요. 그래서 약간 장벽이 느껴진다 그러면 아싸 해요. 열심히 고생해요. 그 다음에 떼우는 거죠. 못 떼우면 별 수 없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물건 하나는 미국 농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떼우고 있어요. 네. 미국 농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떼우고 있는데요, 제 장점인 거죠.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영어를 해야지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 본인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면 그림 관련된 걸로 한번 찾아보거나, 뭐 그쵸, 의류에 관련된 거면 그쪽에 한번 찾아보거나,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거가 저는 잘 팔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도가 중요하지 않을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물건이 있어요. 비누입니다. 비누는요, 제가 아무리 이쁘게 세팅을 해놔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 아니면 리뷰로 너무 좋아요, 여드름이 치료됐어요, 이런 말들이 있는 브랜드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사지, 제가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제 비누는 안 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의학식품이나 뭐 건강용품 이런 것도 비슷하겠죠. 신뢰도가 중요한 건 저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률이 좋을 것. 물건 파시는 분, 혹은 스마트 스토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판다랭크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물건을 보면 뭐 경쟁률을 볼 수 있죠. 1대2, 1대 1.5, 뭐 보통의 경우 1대 막 30 이러잖아요. 저는 1대2 이상은 안 팝니다. 네. 그러니까 팔 자신이 없어요. 1대2 이하만 팔아요. 한 달에 사람이 100명이 검색해보면 물건은 최대 많아도 200개 있는 물건만 판매를 해요. 찾기 힘들겠죠. 대신 이런 물건만 찾으면요, 저는 무조건 800씩은 벌 자신이 있어요. 물건 떼우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이 있는 물건을 저는 좀 선호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알리바바 그리고 중국 사이트 이런 데서 툭 떼올 수 있는 물건들은 저는 팔 자신도 없고 안 판다는 거죠. 대신 진입장벽 좀 있는 거, 최소한 내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 이틀은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발품을 팔아가지고 해야지만 찾아올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선호해요. 뭐
제 지인이 파는 분인데요. 특이한 소금이 있는데 그걸 공장에 직접 연락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의 경우 뭐 비밀인데요. 저의 전략인데요. 뭐 비밀이라고 해봤자 이 영상 몇 명이나 보겠냐만, 저는 네이버에 맘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은 그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동구매. 그분들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친척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떼어가지고 거기서 좀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동구매 그게, 그분들이 되게 신기한 게 주부분들의 니즈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물건도 값싸게 잘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쳐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시라, 그럼 제가 다 팔아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쵸? 이거는 진짜 제 영업 비밀이었고요. 저는 큰목에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들으시고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요, 한번 클릭해서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